드리자면 일단 주제를 선정한 배경부터 데이터 수집 과정, 그리고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저희 시각화의 디자인 컨셉,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치려 합니다. 이 중에서 혹시 유기동물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네, 모두들 한 번쯤은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이제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그들이 신고당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대부분 유기동물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걸 알지만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제 관련 뉴스에서도 볼 때 있듯이 유기동물 문제는 어느덧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방금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이제 이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해져 갑니다. 유기동물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건 상관없이 이제 사람들은 모두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큰 잘못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함부로 버리거나 해하는 것은 이제 무척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희 팀은 유기동물 관련 복지나 구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유기동물 수를 찾아본 결과 전국에서 8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유기됨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락사 및 자연사로 인해 40%가 넘는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물론 유기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TNR 사업이라고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다시 방생을 하는 것과 같은 것과 아니면 동물 등록제 등 유기동물 단체나 국가 주도, 정부 주도로 행하는 활동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람들 개개인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연하게 보호해야 함은 알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매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간혹 가다 이제 유기동물이 아니고 그냥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인데 사람들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유기동물로 인식해서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주인과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타겟은 이제 좀 광범위한 범위의 사람들로 잡을 수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 애호가들을 포함하면서 굳이 이제 크게 동물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일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 및 동물 보호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데이터 관련 사이트와 유기동물 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았어요. 화면에 보이는 곳과 같은 기관들에서 크게는 유기동물의 현황부터 유기동물에 대한 행동 요령, 유기동물의 보호소, 위치 등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기동물의 최종 상태나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각각의 변수들을 수치적 통계로 나타낸 시각화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선 여러 데이터 포털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여 가공하고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점으로는 저희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XML 파일로 받았는데 이게 60개가 넘는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CSV로 변환을 한 다음에 아래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굳이 필요가 없다 생각되는 변수들을 다 걸러내는 편집 작업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공고 번호나 전화번호 아니면 색이나 나이 같은 주관적인 변수들은 다 배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고 시작일과 공고 종료일과 같은 날짜들을 다 이제 숫자 데이터에서 날짜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할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서울시만을 필터링하여서 서울의 유기동물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각종 유기동물 관련 기관 사이트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읽는 사람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는데요. 이제 빈도 체크를 거친 이제 자료들을 이용해 저희가 어떤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지 탐색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경우는 일별 유기동물 수를 빈도 체크한 후에 그래프로 그려본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름철에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요일별 유기동물 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제 한 주가 시작되고 뒤로 갈수록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의 끝보다는 주의 초반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유기동물이 많이 유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는 이렇게 편집한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서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유기동물의 실태를 보여주는데 적합한지 찾아나갔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행동 요령은 유기동물을 이제 발견했을 때와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유기동물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들여다봤는데 사이트마다 유기동물에 대한 행동 요령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내용이 각각 달라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선 입양을 할 때에 대한 행동 요령을 제공하거나 그 다른 사이트에서는 구조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 내용들이 다 각각 달랐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있더라도 되게 줄글로 길게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행동 요령들을 정리를 하여서 유기동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저희 콘텐츠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원글과 같이 약간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저희는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은 통합을 하거나 또 너무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서 줄여도 되는 부분은 다 줄이는 등 텍스트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요약된 내용으로 정리를 완료하였는데요. 이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와 입양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눴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안에서도 각각 두 가지 세부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동물을 입양했을 때 같은 경우 입양처를 찾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입양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발견을 했을 때에는 이제 구조자가 직접 임시 보호를 할 경우와 보호소에 구조한 유기동물을 맡길 경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소재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주소나 이름, 연락처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후에 저희 시각화 결과물 중 하나인 유기동물 지도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기동물 행동 요령이나 유기동물 지도는 후에 시각화 관련해서 발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시각화 작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저희는 우선 크게 메인 컬러를 레드 계열의 컬러를 잡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제 디자인 애뉴얼 리포트 같은 곳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좀 톡톡 튀는 색깔의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선정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결과물의 분위기가 너무 지루하거나 무겁지만 않게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시각화 최종 결과물로 결정한 형식은 리플렛의 형식입니다. 이는 저희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물을 이렇게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고 또한 콘텐츠를 이제 한눈에 펼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리플렛도 형식이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브로드시트 형식이란 것을 쓰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시트 형식은 이제 펼쳤을 때 한쪽 면에 크게 이미지가 들어간 형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최종 형태는 여러 번 접힌 책의 형태지만 이것을 다 펼치는 한 페이지에는 크게 저희 시각화 중 하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동요령 같은 경우 이제 따로 카드로 만들어서 부록식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책의 표지 디자인 모법인데요. 사이즈는 A6 사이즈예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손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이제 리플렛이다 보니 매우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브로드시트 형식이니까 다 펼쳐도 A3 정도 사이즈만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제 약간 파스텔 톤 컬러와 밝은 색감을 써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무겁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좀 더 이제 쉽고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책의 형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커버 상태에서 펼치면 이런 식으로 책의 인트로와 저희가 시작한 워드 클라우드가 등장합니다. 이거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책의 샘플인데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렇게 한번 펼쳤을 때의 모습이고 이것을 한 번 더 펼치면 이런 식으로 유기동물 현황에 관한 시약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체를 펼치면 한 페이지에 이제 유기동물 지도 시약화가 등장을 합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처음 펼쳤을 때 이렇게 왼쪽에는 저희가 유기동물의 밝은 간식 특징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것이 있어요. 이 워드 클라우드는 유기동물 특징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만 추출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오른쪽에 약간 책의 서론식으로 해서 뉴스 기사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은 유기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식의 질문을 던져서 이제 약간 일종의 후크 효과를 하고자 했습니다. 책을 한 번 더 펼치면 등장하는 안쪽에 이렇게 4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페이지씩 보면 맨 왼쪽 페이지에 기관별 유기동물 시각화가 있습니다. 시각화를 위해서 월별, 요일별, 일별 유기동물 빈도 체크를 한 뒤에 캘린더 블록과 라인 차트 등으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캘린더 블록 같은 경우 이제 일별 데이터가 무척 365개가 있으니까 무척 많은데 이것을 저희는 명도차와 채도차만 이제 주어서 각각 수치를 채도차랑 명도차를 주어서 사람들이 굳이 이제 정확한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큰 흐름으로 어느 시기에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유기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운데에는 유기동물 개요라고 해서 있는데요. 좀 전에 맨 앞에 저희가 이제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를 수집할 때 있던 유기동물 개요 캡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존에 있던 유기동물 개요 같은 경우 이제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읽는 방향도 위에서 아래로 읽는 방향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읽기가 좀 불편했고 무엇보다 각각의 과정이 너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 읽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음을 느꼈고 새로 리디자인을 하였어요. 일단 우선은 방향도 사람들이 보통 읽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꾼 후에 아이콘과 색깔들을 추가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맨 오른쪽 페이지에는 유기동물의 각 상태에 대한 현황에 대한 시각화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일단 개 모양의 개체들을 저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색깔차를 이용해 각각의 변수들을 표현했습니다. 변수들은 안락사 및 잔사, 입양 및 분양, 반환, 그리고 기타 수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스택처럼 쌓여있는 느낌을 통해서 이제 각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리플렛은 끝났고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입양 이제 하는 경우 확인사항 카드 디자인 샘플입니다. 행동여행 가이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아이콘을 활용하고 내용을 좀 보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어요. 특히 확인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손에 들고 체크리스트처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카드는 이처럼 본인이 입양을 하는 경우, 입양처를 찾는 경우, 구조자가 직접 인식보호를 할 경우와 보호소에 부주한 유기동물을 맡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을 발견 시 공통 행동 요령 이렇게 크게 4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지도 디자인입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 저희는 서울시 내에서 이제 보호소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고 각각의 보호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별로 어느 구에서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도 같이 시각화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 수치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유기동물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단순히 유기동물들을 펫샵에 가서 산다는 개념보다는 입양하는 개념을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의 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유기동물에 관심이 많아졌으면 더 좋겠고요. 네, 또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활용 방향은 좀 저희 프로젝트가 공익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동물병원이나 보호센터들과 같은 곳에 실제로 저희가 가능하다면 컨택을 해서 저희 결과물을 제공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 완성된 결과물은 쉬는 시간에 밖에 전시 공간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